우리나라 1인 가구가 지난 3월에 10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정말 빠르게 늘었죠. 전국의 1인 가구는 1008만 7777가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407만 4820가구니까 전체 중에 42%가 혼자 삽니다. 인구로 보자면 5명 중에 1명은 혼자 사는 거죠.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독립된 1인 가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주거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예측들을 했지만 분위기는 정반대로 아파트 선호 현상만 더욱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통계청의 2023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보니까 1인 가구 거주 형태의 41%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에 삽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이게 완전히 1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는 23년 발표였으니까 22년 통계치겠죠. 23년 작년 통계치, 그러니까 2023년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니까 아파트에 역전당했습니다. 아파트가 34.9%, 거의 35%로 가장 많았고요. 다가구나 단독주택이 20.8%였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1인 가구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로 이사를 간 거죠. 이 많은 인구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으니까 아파트 전세가 품귀 현상이 있는 겁니다. 정확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22년에는 255만 4천 가구였는데 2023년 1년이 딱 지난 뒤에는 이게 2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73만 4천 가구로 7%가 늘어났습니다. 빌라 전세 사기 여파가 비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빌라 포비아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래서 전세 사기를 친 사람들의 죄가 정말 큰 겁니다.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전 우물을, 흙탕물을 만들어서 먹을 수조차 없도록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려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 아파트 전세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 매물 시장을 들여다보면 아파트 전세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지만 가격이 계속 치솟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씨가 말랐다라고 표현들을 쓰는 거죠. 1000세대 정도의 대단지 아파트 중에도 전세 매물이 제로인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전세집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KB부동산 자료를 보니까 이달 서울 전세 수급 지수가 141.9인데요. 이 숫자는 아파트 값이 아주 급등하던 지난 2021년 10월 그때가 162.2였습니다. 그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가 싹 내려왔다가 다시 쫙 올라온 겁니다. 자,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뭡니까? KB부동산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표본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인데요. 숫자가 100을 초과하면 전세 공급이 부족하고 100 미만이면 전세 공급이 충분하다, 뭐 이렇게 나타내는데 서울의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동대문구 쪽을 가봐도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동대문구 답심리동의 1542가구의 아주 큰 단지인 답심리 청설 우성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1454가구 중에 전세 매물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아파트 공급도 많은 강동구 쪽으로 가보니까 강일동에 6410가구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 강일 리버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6410가구 중에 전세 매물이 20가구가 채 안 됩니다. 내놓은 지 좀 오래되거나 거래가 안 되는 아파트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뭐 1층이랄지 아니면 뭐 집 상태가 좀 좋지 않은 물건들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 물론 전반적으로 전세 매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격이 올라서 겁이 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 매물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26,616건이 나와 있는데 올해 1월에는 전세 매물이 35,00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전체적으로 한 25% 정도 전세 매물이 줄었다 이겁니다. 지금 전세 시장에 이렇게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데 좀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요즘 주택자금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좀 줄이면서 갑자기 난리가 난 곳이 있는데요. 자, 난리가 난 이유를 보니까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11월 입주를 앞둔 12,000세대의 역사상 가장 큰 초대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얘기입니다. 일반 분양자분들이 이제 입주가 다가오면 이걸 전세를 내놓고 잔금을 좀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주인들이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막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세입자를 구하는데 이거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문의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8월 27일부터 갭투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대출 실행일에,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는 그때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에 전세 대출이 중단된다 이겁니다. 자, 이 말은 주택을 매수하면서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그 임차인
이전이 받은 전세 대출금을 동시에 아파트 잔금까지 치르는 이 방식의 갭 투자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이 정책이 아파트값 상승을 막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올림픽파크 포레온 수분양자분들, 일반 분양자분들 사이에서 소문이 이게 쫙 돌았겠죠. 그래서 기존 조합원들의 경우는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분양자들은 시행사 또는 신탁사에서 수분양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때인 만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게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되니까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일반 분양자분들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미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게 소유권이 조합원들에게 있다 이거고요. 일반 분양자분들은 계약서상의 소유주일 뿐 진짜 소유자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반 분양자들도 이미 분양계약서상 소유주로 등재된 만큼 잔금을 치르면서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조건인 대출 실행인의 매수자의 소유권 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둔천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아파트의 경우 일반 분양자들은 대출을 전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아하, 여러분 좀 쉽게 설명이 됐나요? 이걸 자세하게 모르시는 수분양자분들이 며칠 밤을 새우면서 걱정이 쌓였겠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때 어떻게 대출을 실행하냐면 일반적인 기존 아파트의 전세 대출을 심사할 때는 소유주가 누군지 가장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야 대출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분양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할 때도 분양계약서상의 소유주를 먼저 확인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해당 대출 규제, 지금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세 대출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이 규제는 개인 간 매매 시에만 적용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는 일반 분양자분들이 잔금 치를 때 전세입자를 드리고 그분들이 전세 대출을 받을 때는 전세 대출이 된다. 이렇게 은행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현재 팩트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은행의 이야기는 일반 분양자분들도 분양계약서상 소유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주로 본다 이건데요. 자, 이거 참 대략적으로 웃긴 얘기입니다. 왜 웃긴 얘기냐면 분양계약서상에는 계약자 신분이지 소유자 신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출 서류를 해석하는 때는 참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뭐 아무튼 둔천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 아파트는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하긴 뭐 분양도 안 되던 그 아파트를 실거주 유예를 3년이나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전세 대출을 받게 해줘야 정책의 연속성이 있는 거겠죠. 아무튼 또 그래서 실거주 유예를 해주는 바람에 요즘 둔천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아파트가 분양가에서 10억은 올랐습니다. 10억이 뛴 겁니다. 아파트값 띄우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쵸? 사실 이게 분양받으신 분들은 이미 분양받았으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자, A라는 사람이 분양받은 아파트 값이 지금 10억이 뛰었죠. 그런데 그걸 만약에 또다시 B라는 사람에게 이걸 팔아서 넘기려면 B라는 사람은 10억이 뛴 만큼 돈을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또 그만큼 대출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빚만 자꾸 늘어나게 되었죠. 이게 아파트 값이 뛰는 거에 병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0억에 뛴 그 가격에 산 B라는 사람은 내가 또 뭔가 이익을 보고 뭔가 빚을 갚으려면 이걸 15억에 팔아야 되겠죠. 그럼 또 누군가 C라는 사람이 15억에 뛴 가격으로 사야 B라는 사람이 은행빚도 갚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땡빚을 내가면서 샀다고 치면 그럼 그 다음 사람 D라는 사람은 20억에 사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거품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 어디에선가는 빵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안 터지면 다들 빚 갚느라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이야기를 다시 전세 물량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는 11월 27일로 입주가 확정됐는데 다 아시다시피 여기 물량이 12,000가구입니다. 이렇게 대단지가 입주를 예정하다 보니까 강동구나 송파구 이 일대에 전세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평소 같으면 전세가가 크게 하락해야 일반적인 시장인데 요즘 시장이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가가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세 대출을 만약에 규제를 한다면 역시 전세가는 좀 많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보세요. 전세 대출의 양이 줄어요. 그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받으려고 했던 그 전세가를 다 못 받으니까 그 차액만큼 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월세가 더 부담되니까 전세대출을 조이면 안 된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가격 부풀리기의 카르텔들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전세대출을 조이거나 줄이면 시간이 갈수록 전세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대출도 유동성이기 때문에 돈이 돌지 않으면 가격은 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을 지금처럼 계속 해줬다가는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저의 이 말이 전세를 놓을 임대인 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요즘 1주택자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파트 값이 너무 뛰니까 본인들 자녀분들이 독립하고 결혼을 해서 살 수 있는 집이 없다는 것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합니다. 뭐 본인 집값이 뛰는 건 참 좋아하는데 돌아보니까 자녀들이 보이거든요. 이 자녀들 집을 못 사는 것은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 이걸 좀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2차적 요인이죠. 모든 부동산 거품을 대출로 지탱해서 끌어올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쉽게 해주는 것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가격 안정화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주거 안정 후에 대출 안정이라는 게 있어야 그 다음 또 안정이 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 의견이 여러분과 좀 다르다고 해서 인신공격성 댓글보다는 정책성 논리로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저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인 가구는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주택 보급률도 또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동전의 양면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둔촌주공처럼 분양이 안 되면 조합이 망가지거나 시공사가 위험해지고 하니까 분양이 좀 원활하게 돼야 좋은 거니까 이걸 규제를 풀어서 분양이 완판되게 도와주면 또다시 아파트 가격은 급등해서 또 다른 불안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게 동전의 양면이죠. 그런데 이렇게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좀 말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신규 아파트 전세 대출을 좀 조이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겠죠. 자, 그렇게 경쟁률이 낮아지면 분양가도 낮아집니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면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신규 아파트 전세 대출을 줄이면 갭 투자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기존의 아파트의 소유주가 바뀔 때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 갭 투기를 좀 막을 수 있겠고 또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이 돌아가겠지만 더 강력한 한방은 신규 아파트 전세 대출을 줄이기만 해도 아파트값 폭등은 좀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보다 아파트값이 뛰는 가장 큰 요인은 금리겠죠. 미국 금리가 낮아진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조만간에 곧 내려가니까 뭐 이자를 300만 원 내다가 이자를 150만 원 내는 날이 곧 올 거다. 이렇게 해서 매수세가 강한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우리나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금리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각종 규제를 통해서 조절을 해보는데 과연 이런저런 규제들이 먹힐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대출 규제가 부른 전세 시장의 변화 추석 이후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르신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